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준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월 달에 시험 준비하시기 위해서 학원에 오시고 또 동영상 이렇게 들으시고 하시는데 반갑습니다. 흔히 새해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복은 짓는 거죠. 자기가 밥 짓고 짓듯이. 여러분 1월 달부터 잘 열심히 해서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분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경제학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전체 경제 원론 체계에서 우리가 그 난이도 보게 되면 크게 여러분 다 해봤으니까 기출문제 다 보고 하셨죠? 크게 높지 않고 또 범위도 경제 원론 이진구 교수님 책 기준으로 얘기해보면 경제 원론 책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출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획을 잘 세워서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학원 이제 커리큘럼은 1, 2월, 2, 3, 4월 여기까지가 이론입니다. 이론 정리인데 1, 2월 달은 이제 경제학은 워낙 이제 범위가 많고 해서 보통 이제 공무원 학원 같은 데는 일주일에 2시간 아니면 3시간씩 해서 2달에 끝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이 시간이 타이트하죠. 근데 우리는 전 과목, 5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으로 기준으로 기본 이론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심화입니다. 근데 심화라고 해서 그 수준 자체가 뭐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 이론에서 얘기 못했던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커리큘럼이 마무리가 되고 5, 6월 달이 뭐 우리 보게 되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다. 그래서 문제풀이 분석인데 여기는 전체 이제 이론 다뤄졌던 부분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진도별로 요약을 하게 되고요. 그 7, 8월은 이제 여러분이 매일 시험을 보게 됩니다. 매일 오셔가지고서 문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모강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진행이 되죠. 근데 9월부터 해서 11월 둘째 주, 그러니까 10주 정도가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쭉 진행이 되죠. 7, 8월엔 그렇고 이제 9월서부터가 모강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경제학이 아무리 뭐 그렇죠 범위가 넓고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커리큘럼이면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학원 커리큘럼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서 꼭 우리 학원이 아니더라도 그죠 다른 학원 커리큘럼 다 전략적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수업하는 거니까 몸을 맡겨라 거기다가. 근데 되게 이제 중간에 나 혼자 한다 뭐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근데 내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까지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5, 6월 정도는 혼자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혼자서 그렇죠 자료 문제 이런 걸 가지고서 문제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7, 8월서부터는 학원 커리큘럼에 맞추는 것이 좋겠죠. 그럼 왜 여기를 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학원 직원분들은 질색을 하는데 죽으라고 학원 와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3, 4월까지 정리가 됐다 그러면 우리 거를 혼자서 전 과목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되게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래, 나 혼자서 정리해서 한번 해야 되지. 근데 5, 6월 달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죠? 되게 계획대로 안 나가는 게 또 우리가.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하시고. 근데 요때 이론 정리는 반드시.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5과목 맞죠, 우리? 5과목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론 정리 4달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널널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긴박하게 따라오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으로 와서 근데 여러분들 되게 경제학 공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염려는 없는데 경제학 우선 필수적으로 할 것은 이제 수리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보면은 내가 기출문제 여러분 유인물 그거 나눠드리는데 전체 우리가 14년서부터 31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제 계산 문제가 14개예요. 그러니까 반이라고 봐도 되죠. 근데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게
복잡하고 난해한 그 계산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리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 이론의 표현이 전부 그래프로 하게 돼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이제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하게 되니까 요게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수준을 어느 만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 임용고시는 정확하게 경제 원론 수준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간혹 미시경제, 거시경까지 그까지 강론까지 들어가서 보통 이제 경제 원론 그러면 1학년 때 보통 하죠. 그리고 2학년 때 가서 뭐 경제학과 기준 보면 미시, 거시, 뭐 국제경제학 이렇게 쭉 하게 돼. 여기까지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경제 원론책 여기까지만 하시면 충분히 이제 그 범위나 그 난이도 정도는 이걸로 커버할 수가 있게 됐죠. 물론 이제 작년하고 올해 그 미시경제학에서 가계효과 문제가 그렇죠. 원론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이 하나씩 나는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런 수준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거는 다 모르는 거니까 다 틀려도 부담이 없죠.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원론 수준으로 하고 근데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선수 과목이라고 그러죠. 미리 들어줘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경제 수학 강의 요거 우리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 2시간짜리 강의가 있어요. 2시간인지 3시간인지 그런데 그러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수요 함수가 그렇죠. 100 빼기 2px다라고 했을 때 미분해서 그렇죠?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효용 극대화 문제 한계 대체율이다. 여러분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얘는 소비 대체 비율이죠. 그래서 델타 X, 델타 Y고 혹시 미리 한번 여쭤볼까? 요거 한계 효용의 비율이죠. 분모가 뭐죠? 실례했습니다. 다 잊어먹었어요? 요거 그렇죠. Y 한계 효용, X 한계 효용인데 근데 보면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효용 함수가 이게 주어져 있을 때 미분하면 되죠. 내가 이제 여러분 한번 분위기 보는 거예요. 그럼 X 한계 효용은 얼마죠? 2고 Y 한계 효용은 Y로 편미분하면 되니까 6Y가 되는 거지. 그렇죠? 괜히 얘기했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몰라도 좋아요. 지금 이게 뭐지? 그런 분 있어도 좋은데 그러니까 경제 수학 필요한 것은 요거 함수 주어졌을 때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수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것으로부터 그림 그리고 그렇죠?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전혀 부담 가질 거 없죠. 그래서 요것만 들으시면 돼요. 혹시 아직 여기 대면한 분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이론 강의가 1, 2월 달 쭉 진행이 되고 3, 4월 심화 이론인데 결국 이 내용은 전체 경제 원론이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1, 2월 달에 이진규 교수님 경제 원론 강의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열어드릴 테니까 1, 2, 3, 4월 계획을 세워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경제 원론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법이나 뭐 정치 여러분 기본서 다 있죠. 그거 반드시 읽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그건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 돼서라도 그렇죠? 그 실력 있는 선생님의 출발은 원론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과 선생님이니까 법, 정치, 경제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어느 정도 대학교 1학년, 2학년 수준까지 돼 있고 나중에 더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때를 위해서라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시험 보는데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왜 원론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서술형이잖아. 서술형. 그러니까 문제를 답을 해야 되는데 서술하는데 그게 길진 않잖아요. 우리가. 4줄짜리 들어가는 거니까 문장 2개 내지 3문장으로 전부 답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는 서론, 본론, 결론은 없어요. 우리 답안 서술의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방울절 노동공곡선이다. 그러면 개념, 어떻게 도출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간명하게 써줘야 되는데 그거 쓰기가 쉽지 않죠. 근데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뵈면 쓰는데 어느 정도 그 아주 소질이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연습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는데 예를 들어서 후방울절 공곡선에 대한 주제다라고 했을 때 요걸 아주 이쁘게 정확하게 실수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원론을 읽어야 되겠죠. 원론 읽고 주제별로 그걸 코트해가지고서 자기 손으로 써보면 그게 답이야 그냥. 그리고 경제 원론 읽는 것의 미덕은 뭐냐면 이론을 경제 이론을 정확하게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 원론을 근데 보통 나는 여러분에게 추천할 때 원론을 3회 독은 해라. 3회 독. 근데 전체 다 하면 좋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 출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빼놓고 그거는 경제 원론 부분에서 내 강의를 하면서 전부 해놨어요. 코멘트를 해놨으니까 그대로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1, 2월 강의는 제 교재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개정판이 나왔는데 요 책 여기에 이제 기본 부분을 미시형작, 거시형작 기본 부분을 쭉 1, 2월 달에 취약해서 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시간이 부족을 해서 핵심 부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 4월에 심화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 2월 달 시작하시는 분들은 3, 4월 강의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론 강의가 정확히 돼 있어가지고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은 3, 4월부터 들으셔도 되는데 이제 올해 처음 시험 보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근데 1, 2월 듣고 아 이론 정리됐다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3, 4월까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되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 공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 공부는 일단 전략적으로 그렇죠. 내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강의 수업을 중심으로 이제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노트 다 갖고 오셨나요? 노트. 경제학을 위한 노트. 없는 분 있어요? 반드시 경제학 수업 노트를 마련하시는데 수업 노트가 어떤 게 좋으냐면 내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왜 이게 파일 노트 있죠? 바인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붙어 있는 바인드 되어 있는 노트 말고 우리 때는 그걸 이제 30 파일 그랬었는데 구멍이 이렇게 바인드 되어 있어서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 2월 달 수업하죠. 노트 쭉 했지. 그 다음에 3, 4월 수업할 때 어떻게 돼요? 1, 2월 강의 안 했던 게 있죠. 그럼 여기다 끼워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연습할 때 그때도 또 챕터별로 쭉 끼워 넣으면 되면 내가 보면 한 200페이지 정도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론 우리 수업 들어서 노트 만들고 3, 4월 노트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문제 자기가 서술 요약을 해가지고서 사이사이 끼워 놓고 그러니까 요 파일 노트 해가지고서 그죠 들고 다니면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노트 해야 돼요. 수업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경제학은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좀 싫은 소리 할 거예요. 노트 안 없으면 나가세요. 뭐 쇼 보러 온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노트 하셔야 돼. 부탁이야 이거는. 노트 안 하고 돌아가면 뭐 할지 모르죠. 복습해야 되는데 자료가 뭐야. 그렇기 때문에 노트를 반드시 요거 수업 중에 노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아주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거 가지고서 반드시 복습해야 되겠죠. 복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수업이 우리가 4시간인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객관식 문제 풀이니까 되게 복습 시간을 내가 2.5배는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고 4시간 수업 들으면 대개 한 4시간 정도 복습해야 된다 이거야.
다른 과목 경제보다는 좀 시간 덜 들지 모르지만 그 정도 시간 투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4시간 듣고 노트 해가지고 그걸 자료로 해서 먼저 4시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재교재,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원론 수강하면서 그죠? 그래서 복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복습을 해도 한 2주만 지나도 어떨까? 그렇죠? 아슬한 추억이 돼버려. 그러니까 노트가 필요한 거다 이거지. 그렇죠? 노트를 해서 아 첫째 주에 이거 했구나, 둘째 주에 이거 했구나. 그래가지고 노트를 자기가 기록한 거니까 자기가 보는 거 아주 기억이 쉽게 되살아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복습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복습해야지. 특히 오늘이 토요일이야. 악마의 시간입니다 이거. 토요일 오전 수업 듣고 마음이 어때요? 한 주 잘 살았다. 토요일 오후 좀 쉬어야지. 그쵸? 일요일 날은 교회 가야지. 아니면 늦잠 자거나 자칫하면 토요일 날 오전 열심히 와서 수업 듣고 아차 하고 봐야지 하는 게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복습 시간을 하라고. 여기서 아주 결론내. 토요일 날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할 거다. 복습. 나는 오후에는 일요일 날 오전에 할 거다. 일요일 날 밤에 할 거야. 나. 그자는 안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 정해요. 복습 시간. 어디서 할 거야? 학원에서 하고 가라. 자습실 있죠? 하고 가, 하고. 점심 식사 하시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하는데 시간표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하고 중요한 것은 어디서 할 거냐. 그렇죠? At this time, at this place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장소, 집에 가서 할까? 동네 도서관 갈까? 남자친구 만나서 우리 대학 도서관 갈까? 장소, 그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렇죠?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걸 정확히 적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종합반 들으신 분들은 5과목 다 공통이에요. 그 시간표를 쭉 짜야 됩니다. 시간표를 쭉 짜고. 그래서 시간표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 2, 3, 4월에는 이론 정리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 봐서 제가 연습 문제를 한번 드려볼까. 그렇죠?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 분위기 봐서 오늘 보고 느낌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1년 내내 들고 다니면서 참고해야 되겠죠.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2014년서부터 20년까지 전체 31하고 계산 문제가 14개인데 미시경제학이 14, 그 중에 계산 문제 7개요. 거시경제학이 9문항, 계산 문제가 3개,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 8개인데 무역론 5개, 수지론이 3개. 의외로 국제 수지론 출제 빈도가 많지 않죠? 3개. 그래서 어디서 출제가 됐다는 것을 제가 전부 그 리스트업 해놨는데 쭉 보시면 어때요? 전체야. 어디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 과정, 경제언론체계 안의 내용 전반적으로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만 거기 보면 유일하게 출제 안 되는 부분이 미시경제학에서 보면 후생경제학 있죠. 웰페어 이코노믹스, 파레토 체조. 근데 그거는 시장 실패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전체 우리 여태까지 출제됐던 문제 얘기고 그 뒤에다가 내가 문제 해놓고 해설을 전부 붙여놨어요. 해설 붙여놨으니까 그 해설 참고하시면서 지금 이걸 다 내가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트 이 얘기인데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구멍 뚫어서 여기다 갖다 끼워서 바인드 해가지고 같이 묶어 당겨라 이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쭉 나오게 되고 앞으로 제가 이제 문제 계속 드릴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개 이제 새로운 각오로 1월 달에 다 오셨겠는데, 전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연간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 2월 자체, 그렇죠? 그 안에서 작은 실행 계획을 정확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는 제가 보면 지금 강의하는 분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7급 공무하시는 분들, 5급 공무원 하는 분들, 신림동 거기서 그때 노무사 하는 분들이 있어.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만나는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는 것은요, 내가 보기에는 IQ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의지의 싸움도 아니에요. 의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복습 못했어요. 그런 정도에서 헤매는 분은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 한 이틀 하고서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집중을 못하겠어. 그런 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IQ하고 의지력은 다 돼 있다고 보고. 그 뭐가 합격을 좌우하겠어요? 계획이요, 계획. 우리 요 남부학원 방문가 계열의 고시 기획이라는 주간지가 나오거든요. 기획이야, 기획. 계획하고 또 다르죠. 그러니까 1년 계획을 쭉 세워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실행 파일, 실행 계획까지 집어넣고 누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승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 안 하나요? 누가 다 열심히 하죠. 의지가 박약하다. 그런 분들은 공부하면 안 돼요. 난 2시간 이상만 앉아있으면 뭐 헛것이 보이고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공부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해야 되죠. 발랄한 뭔가를 잡아서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6과목, 5과목 쭉 진행해 나가는데 그렇죠. 수준을 높여가면서 그 다음에 기존에 공부한 거를 기억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관리하는 것은 딴 거 없죠, 뭐. 그렇죠? 1월 달은 처음 하는 거니까 복습할 것도 간명해. 3, 4발만 내도 이제 어떻게 돼? 1, 2월 했던 거를 같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문제풀이 할 때는 이론 정리된 거를 전제로 해서 다양한 문제를 정리를 또 해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 그거는 내가 보기엔 한 1월 달이면 다 결정 날 것 같아요. 내가 6과목을, 5과목을 동시에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다. 그렇죠. 10개 했는데 8개 잊어먹고, 그 다음 달 10개, 8개 잊어먹고, 참 괴롭죠. 10개 해서 적어도 7, 8개는 정확히 정리가 돼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반복적으로 해야 돼. 교육학에 그거 나오던데. 그러니까 복습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수업 듣고 한 번 복습해서 안 되죠. 오늘 오후에 복습하신다 그랬지, 지금. 아까 결의를 확 다졌는데, 오케이, 그럼 다 끝났나요? 그것도 2주 지나면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전부 끝까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기가 알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야. 여러분 다 해봤어, 옛날에. 고3 때. 그쵸? 고3 때, 우리 애들 봐도 그렇고, 고3 때만큼 아주, 그렇죠? 계획 잘 세워가지고서 복습해가면서 공부하는 거. 이미 다 경험한 거 있으니까 그때 그때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고3 때 실행계획, 그때 했던 거. 그때 경험, 뭐 실패 경험도 있을 거고, 그거를 지금 1년 동안 적용을 해서 그대로 끌고 가라. 하여튼, 지혜로워야 돼요. 공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한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가지고서 정확하게 기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기본은 노트 잘 하시는 겁니다. 노트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잔소리 좀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리 경제학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 책은 정확하게 현대 경제학 언론 책이 있어요. 삼인공조라고 하는 책. 지금은 많이 안 보는데 이중구 교수님 책 많이 보는데 그 전에 많이 봤던 책이요. 그 책이 체제는 아주 정확히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현대 경제학 언론 책의 순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중구 교수님 책의 순서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했다시피 미시는 거의 다 똑같죠, 순서나. 거시가 다 다르지.
그래서 거시 체계가 이중우 교수님하고는 좀 순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중우 교수님 작년에 강의하고, 여러분 지금 강의 열어드리겠다, 꼭 봐라 하는 것은 요 순서대로 강의를 했어요. 요 제 책의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거기 강의 이제 수강시장에서 보시면은 강의 순서를 리스트를 이렇게 조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수준이 그 7급 공무원 수준의 책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7급 공무원 책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경제 원론에다가 플러스 알파. 미시것이 약간 그 필요한 아이템을 또 올려놓은 건데, 우리는 이 책으로 쭉 공부하면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근데 작년 올해 시험 문제 이렇게 나눈 거 보면 필요 없다고 완전히 또 스킵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구석에서 또 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책 전체 다른 하긴 어렵고, 그렇지만은 이 책이 이제 우리 원론의 기본적인 순서다. 책은 현대경제학 원론 그 순서, 체계를 따라서 했는데 그 책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내년에는 그걸로 원론 강의를 한번 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을 되게 처음 하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바로 가도록 하겠죠. 그래서 1월 달에는 미시, 2월 달에 것인데 4시간씩 4번에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진도는 아주 뭐 엄청나게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미시형제학, 거시형제학의 기본,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곡선 도출, 공곡선 도출 시장, 핵심이 되는 개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시형제학은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 있잖아. 단순 모형, ISLM 모형, 모형 중심으로 해서 기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노트해 주세요. 그래야 그게 복습 자료가 되겠죠. 1장은 경제문제, 경제체제, 우리 14페이지인데, 이거는 뭐 우리 잘 알죠. 경제문제가 뭐죠,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것은 경제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경제문제가 뭐다? 이게 이제 기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빨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경제 문제는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또는 지출 이렇게 보겠죠. 이게 경제 문제입니다. 그죠? 생산. 근데 지금은 전부 분업이죠. 여러분은 뭐 생산하시려고 지금 와서 공부하고 계시죠? 그렇죠. 교육 서비스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 생산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들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거고, 농부 아저씨들은 쌀, 그렇죠. 그런데 요즘 생산은 어때요? 분업이죠.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된단 말이야. 분업 또는 협업. 근데 협업한다 그러면 되게 세 가지 요소가 협조하겠죠. 노동, 자본, and natural resource. 토지 등 자연 자원. 그렇죠? 또 노동도 한두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협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 가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혼자서 교육하는 게 아니죠. 거기 학교에서 사무 도와주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학교 청소해 주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학교 교육 서비스에 여러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만 있으면 되나요? 학교 교실이 있어야 되고, 그죠? 교자재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 학교 건물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세 가지 요소라고 하죠. 노동, 자본, 토지, 자연 자원. 생산해요. 협동해서. 그러면 생산된 생산물이 시장에서 팔려 나가겠죠. 매출, 판매. 교환돼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 매출액이 되겠죠. 매출액. 매출액이 거시형제학으로 보면 GDP죠. 국내 총생산. 생산물의 시장가치, 생산된 것들이 매출. 그러면 이 매출액이 생산물의 시장가치가 생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분배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소득이 되죠. 국민 총소득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소비, 지출하겠죠. 이게 국내 총 생산물에 대한 지출, 익스펜디처, 그렇죠? 이게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생산, 교환, 분배, 소비 과정. 그러면 미시경작은 뭐예요? 미시경작은 개별 상품, 개별 요소, 그렇죠? 요거 중심으로 보는 거고, 거시경작은 그렇죠? 이 개별 경제 활동들의 시그마죠. 그러니까 총 생산물, 이것에 대해서 총수요, 총공급 얘기를 분석하는 게 거시경작이 되는 거고, 요건 개별 경제 주체들, 개별 시장 분석.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개별 시장의 수요 공급이죠. 거시경작은 이거 시그마 한 거니까 국산품 전체에 대한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그래서 요거 개별 상품 가격이 결정이 되고, 요건 프라이스 레벨 물가가 결정이 되고, 그렇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다. 이게 GDP. 이것이 이제 소득으로 분배되고 그걸로 지출하고. 그리고 우리 폐쇄 경제 아니죠. 개방 경제니까 우리가 생산한 생산물을 외국에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해서 무역. 근데 무역하게 되면 어떻게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적자 뭐 수출이 줄었다 이것이 현안 문제인데 무역했을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국제 수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제 경제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죠? 생산, 교환, 분배, 소비 과정인데 총체적으로 시그마 하게 되면 거시가 되고 다른 나라까지 포괄해서 보게 되면 국제 경제학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자, 그런데 사멜슨 교수님은 요 경제 문제를 세 가지라고 요약했죠. 세 가지다. 세 가지 경제 문제 그랬는데 박스 안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누굴 위해서 생산한 것이냐 이렇게 됐죠. 예. 무엇을 얼마나. 자원은 희소하단 말이에요.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그죠? 상대적으로 자원은 부족한데 이걸 가지고 뭔가 생산하고 해야 되니까 선택의 문제죠. 그 아이템 뭘 해야 되느냐. 그 예를 들어서 피자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아유 나는 이거보다는 파전 구워 먹고 싶어. 다 해 먹을 수가 없다 이거지. 그렇지?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이랑 뭐 선택하실래? 피자? 그래, 나도 오늘 아침에 왠지 피자. 아이템,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가? 얼마나 할 거냐 이거지. 얼마나.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은 그렇죠? 근데 얼마나 할 것이냐. 적절하게 해야 되죠. 아우 이거 쓸데없이 많이 구웠네. 그죠? 적절하게 잘 수량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템 선정하고 이것 중에서 수량을 결정했어. 피자 예를 들어서 10판을 굽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 그 다음에 고민은 뭘까요? 어떻게 10판을 구울 거냐. 어떻게 해야 되죠? 생산 방법에 관한 문제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맛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재료를 가능하면 가장 적게 써야 되지.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잘 해야 되겠죠. 잘. 그렇지. 10판 구워놨는데 먹을 수가 없어. 어우 이가 안 들어가. 그건 안 되는 거고. 또 10판을 구울 때 밀가루도 최소, 토핑도 재료도 최소로 그렇게 해야 될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효율적인 생산 방법에 관한 얘기야. 아이템 선정하고 수량 결정하고 방법을 잘 찾고. 그래서 10판을 구웠어. 근데 우리는 지금 15명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되죠? 이게 분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굴 위해 생산했냐 하는 말은 분배 문제야. 그럼 이걸 다시 두 개를 좁혀올 수 있겠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자원 배분의 문제다. 요거는 소득 분배 문제다. 왜 소득이 되냐면 피자 10판밖에 없는데 사 먹으려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 소득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는 자 이제 생산, 교환, 분배, 소비다. 일반적으로 정의했고 사멜슨 교수님은 세 가지 문제다. 이걸 다시 줄여보면 자원 배분 문제와 어떻게 나눌 거냐. 분배 문제다 이거지. 그러면 자원 배분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아이템 잘 선정해서 그쵸 생산량 적절하게 그걸 잘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된 피자 10판을 우리 15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될까요? 가능하면 공평하게. 근데 한번 보세요. 균등 분배라는 거하고 공평한 분배라는 것은 개념이 느낌으로 봐도 다르죠. 균등 분배는 뭐야? n분의 1로 나누자. 공평은 n분의 1로 나누자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잘 구워지냐? 당연히 누가 많이 가지고 가야 돼. 그렇죠. 일 열심히 한 사람 갖고 가야 돼. 다르지만 우리가 보통 경제 원론에서 소득 분배 공평할 때는 균등성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능하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좀 울퉁불퉁하지만 역할은 그래도 가능하면 n분의 1로 나누는 게 좋겠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경제 문제가 접해졌어. 경제 문제는 두 가지다. 뭐 자원 배분 효율성,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창출된 소득을 어떻게 가능하면 균등하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근데 소득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짝 얘기했듯이 여기는 생각이 달라. 그렇죠? 두 가지요. 자유냐 평등이냐. 자유주의자는 뭐죠?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가져가라. 평등주의자들은 아유 같이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네가 좀 힘이 있다고 네가 또 역할 많이 했다. 좀 양보해라. 자유와 평등이야. 여러분은 어느 쪽에 쓰고 싶어? 자유주의자야? 평등주의자? 평등론자야? 자유주의자는 능력과 노력에 의한 배분이에요. 평등론자는 내가 수고를 많이 했어. 내가 역할도 많이 했지만 그래. 더불어 사는 세상. 자유주의자. 평등주의자. 예, 평등주의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근데 봐봐. 내가 역할 많이 했으나 내가 좀 양보할게. 그 평등주의자인데 거꾸로 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놔.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경제학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야. 난 자유주의자다. 난 평등주의자다. 이거를 옳다 그러다 누가 옳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경제학의 대상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국민이 알아서 선택하면 돼. 그래서 요새 좌파 우파죠. 진보 보수. 정권도 바뀌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쫙쫙 바뀐단 말이야. 그건 국민이 선택할 일이고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주로 관심은 뭘까요? 자원 배분, 효율성 문제에다가 초점 맞춰서 분석을 한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렇죠? 분배 문제는 우리들의 선택, 투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은 평등, 좌파, 한 번은 우파, 자유주의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하는 말은 우파들이고요.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 주인 되는 세상, 그러면 그건 좌파란 말이야. 그럼 서로 한번 직권해서 잘 해보는 거죠. 나라 경영을. 실수하면 정권 넘어가는 거고. 그거를 무슨 옳다 그러다 선악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경제학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그럼 이제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그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뭐냐?
효율성은 한마디로 뭐죠? 경제적인 효율성이다 하는 것은 우리 뭐 많이 쓰는 말이죠. 한마디로 가성비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그게 효율성이야. 그러면 가성비가 뭐겠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죠. 돈 들여서 뭔가 행위를 했는데 그 아까운 돈 들여서 그 행위를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로부터 얻는 뭔가가 있으니까 했겠죠. 점심 왜 먹으러 가?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배고프니까 허기 면하려고 가죠. 근데 허기를 면한 수준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맛을 찾겠지. 편익입니다. 이게 순편익이 되겠죠. 가성비라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가격 대비 내가 얻게 되는 편익입니다. 그러면 편익에서 비용 뺀 게 순편익인데, 자, 그렇다면 경제적 효율성은 뭘까? By definition. 정의한다면. 이거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거지. 순편익 극대화야. 그러면 효율성이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경제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가 아주 원론적으로. 경제 원칙은 뭐겠어요?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면 되겠지.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게 경제 원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분석하게 될 모든 경제 주체, 뭐 소비자, 생산자, 정부, 선생님, 여러분들 다 뭐야? 합리적인 경제 주체단 말이죠. 가성비를 극대화하려는 분들이다. 전략은 뭐? 편익은 극대화하도록 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고. 이거 우리 경제 언론 안 배워도 안목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장 보러 가서 어떻게 돼요? 생각하겠죠. 고등어 살까? 칼치 살까? 어느 게 더 우리 가족들이 더 좋아할까? 그죠? 찾겠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뭐 누구나 경제 언론 안 배웠어도 아는 거지만 이게 경제 기본 원칙입니다. 효율성.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내가 누굴 이제 용담 삼아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남자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야 돼? 현명한 연인들은. 그렇죠. 편익 극대화해야 되지. 또 어차피 비용 들여서 데이트하는 건데. 그럼 편익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평생을 살아보니까 부부생활도 엄마, 여러분 부모님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 편익이 극대화되려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줘야 돼. 그렇죠? 딱 만나자마자, 아, 너는 오늘 옷이 그게 뭐냐? 색깔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러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아우, 거짓골을 했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일단 배려해줘야 돼. 칭찬해주고. 그렇죠? 야, 오늘 폼나는데. 편익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돼? 최소화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볼까?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얘기 해보자, 이거요. 여러분, 1월달 이 아름다운 힘찬 새 달에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있어? 지금 더더군다나 주말인데. 어쩌려고? 왜 왔어요? 비용 들여서 왔잖아. 편익은 뭐지? 뭐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돼. 이 시험만 없어도 내가 선생님 되겠는데. 시험 봐야 돼. 시험은 결과적으로, 그렇죠? 뭘로 판명이네요? 점수야, 점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죠? 비용 들여서 와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나의 편익은 점수, 득점을 위해서 온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올해도 우리 시험 보고 이제 학생들 지금 요새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0.3점 차이로 합격했다. 1점 더 봐줬다. 2차 가서 위험해. 그러고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말 안 하지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뭐, 그렇죠? 한 1점이나 2점 부족해서 안 됐겠죠. 점수란 말이에요, 점수. 그럼 여러분은 점수
극대화하는 전략을 짜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이고 기획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비용은 최소화해야 되죠. 공부하는데 비용은 뭐가 있겠어? 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시간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24시간인데 5과목은 해야 되고 과목별 투입해야 할 시간은 가능하면 어떻게 돼? 최소화해야 되고 비용은 시간은 최소화해서 어떻게 고득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IQ 싸움 아니다 이거지. IQ야 뭐 우리 비슷하죠 여러분. 여러분 사범대학 가고 할 때 나름대로 다 어떻게 돼요? 한때는 집에서 제가 이상해. 각광을 받았던 분들이란 말이야 다. 그런데 그렇죠. 어떤 분은 합격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그런 이유가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극대화하고 하는 것이 경제 원칙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다루게 될 우리 경제학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은 다 이 경제 원칙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 그걸 우리가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렇게 말하죠. 학문별로 사람을 정의하는데 경제학에서 우리가 이 신고자락파 경제학에서 사람은 뭘로 정의한다? 이거 경제 원칙을 지향하고 달성하는 그게 호모 이코노미쿠스다 이거지. 이것도 맨날 하는 농담이야. 따라서 오늘 오전에 4시간 수업 듣고 오후에 복습 안 했다. 그건 뭐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럼 뭐야? 하여튼 사람이 아니야. 알아서 해.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3주체 그러잖아요.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근데 소비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가계. 그 다음에 기업이 뭔가를 생산하죠. 그 다음에 정부가 있죠. 세 주체인데 경제에서 상장하는 이 세 주체는 모두 다 어떻게 돼? 경제인들이다. 그렇죠. 경제 원칙에 합당하도록 그 전제로부터 뭐야? 소비자들의 디맨드 커브죠. 인디비주얼 수요 곡선이 도출되고 기업의 공급 곡선이 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는 자유야. 누가 강제로 해 말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거지.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시장은 나는 나의 순편이 극대화. 그렇죠? 기업은 기업의 순편이 극대화. 만나는 것이니까 이게 욕망, 그렇죠? 용광로야, 용광로. 욕망을 담아내는 욕망이 이글거려. 나는 장에 왜 왔어? 내 효용 극대화하기 위해서 왔고, 기업은 왜 왔어?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야, 그럼 이 세상이 난장판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죠. 각자 자신의 순편이 극대화하려고 한다. 셀프 인트레스트지. 사익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시장에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공익과 조화된단 말이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자 한 판을 먹더라도 피자 굽는 분들은 자기 순편익, 이윤이 되겠죠. 소비자들은 피자 먹는 이유가 내가 먹어서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 그렇죠? 효용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소비자 맛있으라고 만드는 거 아니고 나는 너 이윤 보라고 사 먹는 거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나의 이윤이 극대화되겠어요? 가장 소비자의 효용을 최대화시켜 줄 수 있는 그건 피자를 구해야 되지. 소비자는 그런 가게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좋겠죠. 서로. 정치도 마찬가지야. 정치 수요하죠. 올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아. 이 후보자들은 내가 국회의원을 할게요. 공급자입니다. 그럼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뭘 위해서 출마했어? 이 경제학에서 보는 정치입니다.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나는 이 지역 나라를 위해서 한 몸을 바치긴 뭘 바쳐. 바치지 마. 그렇죠?
너 좋아서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국민은 국회의원 왜 뽑아? 나한테 제일 잘해줄 놈을 뽑겠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치라는 시장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뽑히는 거다. 여기서 제일 훌륭하다는 것은 뭐야?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뽑히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요 사익극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뭐지? 정부의 역할은 이 시장이 어때? 완벽하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분배 공평성을 완벽하게 달성시켜주지 않으니까 정부 역할이 필요한 거죠. 시장이 실패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정책, 그래서 이 전체 소셜 웰페어를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정부. 그러니까 정부는 어때야 돼? 가장 유능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공무원하고 일반 사기업체 엘리트하고는 달라요. 마인드가. 그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경제인 여기까지가 됐다. 그치? 그래서요. 경제 문제 그 다음에 효율성 중심으로 분석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여기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두 개 더 마무리할 게 있는데 두 가지요. 순편익 극대화인데 우선 두 가지 개념이 돼. 하나는 편익과 비용 분석을 하는데 토탈 중심이 아니라 마지널 개념이다. 한계 개념이다. 그렇죠? 한계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 때 편익하고 비용인데 편익은 뭐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예? 밥 먹을 때 편익은 뭐 허기 메꾸는 거, 소주 마실 때는 친구랑 즐거운 거, 공부할 때는 그죠? 공부에 따라서 나의 즐거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비용이 뭐냐? 근데 경제학에서 우선 요거부터 할까요? 경제학에서 비용은 뭐다? 기회비용이다.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죠. 기회비용은 화폐적 비용. 늘 이제 이런 예를 드는데 여러분 이 아침에 종합반이나 단과반 수강 신청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간 돈 비용이 있었죠. 학원 수강료, 그 다음에 책, 왔다 갔다 교통비, 화폐적 비용에다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겠죠. 그렇죠? 포기한 대안, 우리가 얼터너티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이거 와서 하는 공부하는 바람에 뭘 못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이 토요일 아침에 이거 아니었으면 뭐 했을 것 같아? 제일 하고 싶었던 거. 물어보면 1등이 다 잠으로 나와. 하여튼 우리 애도 자고 있어 지금 집에서. 나 나간다. 다녀오세요. 자고 있어. 부러워 죽겠어 아주. 두 번째 뭐 하고 싶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공부 안 했더라면? 영화 보러 가? 부지런하기도 하지 아침에. 영화 보고 즐길 수 있겠죠. 뒤에 번호. TV 보기. 영화라도 좀 보지. TV 집안에서만 봐. 기대하는 답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그 뒤에 번. 아유, 얼마나 훌륭해. 알바했을 거다. 자, 그럼 말해봐봐. 잠을 돈,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됐겠어요? 얼마치? 그걸 가치를 어떻게 따지냐? 무한대다. 영화. 한 얼마큼의 기쁨,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5만 원.
이런 거다 이거죠. 알바하는 친구는 나는 10만 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무한대 심하니까 10만 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 아침에 돈 들여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들어갔다고 할까요? 화폐 비용. 근데 이 하는 바람에 이것들을 포기했어. 포기한 것 중에 최고 가치, 아유,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쵸? 아침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 안 했다면 아르바이트해서 15만 원 벌 수 있을 거고 TV, 영화 했는데 그 중에 최고 가치. 그렇죠? 그럼 뭐야? 얼마야? 여러분 이 아침에 와서 공부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2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비용 10만 원만이 아니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비용을 들어갔을 때는 그 화폐 비용뿐 아니라 내가 포기한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중에 데이트하고 연애한다, 결혼 상대 연애한다 했을 때 기회비용이 계속 생각나면 안 되겠지. 그놈의 가치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편익 비용 할 때 뭐 비용은 화폐적 비용뿐 아니라 포기한 대안에까지 더 해야 돼. 그래서 기회비용이고 그 다음에 이 개념입니다. 모든 분석에서 이거 이미 우리가 알죠. 미시형작 분석할 때 보세요. 총효용, 한계효용. Total Product, Marginal Product. 총비용, 한계비용. 총수익, 한계수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모든 행위에 그렇죠? 수편이 극대화를 하는 데서 기준은 토탈 개념이 아니라 한계 개념으로 한다 이거지. 자,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소비하는 거 요거 중심 소비로 한번 얘기해 보면 여러분 친구하고 말이야. 오랜만에 만나서 노량진에서 보니까 어우 야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처음 만났어. 친했었는데. 야 우리 소주 한잔 하자. 아니면 커피라도 한잔 하자. 근데 커피는 얘가 부적절해서 소주로 이제 매달 예를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야 나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 바로 고개를 까딱하셨어? 아무 생각 없이? 소주면 다 좋아? 처음엔 그렇겠죠. 무조건이죠 뭐. 그렇지. 얼마나 반가운데. 근데 소주 한 잔의 의미는 뭐지? 한 잔이요. 한 잔이야. 띄어쓰기 붙여쓰기야. 그쵸? 한 잔 띄어쓰면 뭐지? 진짜로 한 잔짱 마시고 집에 가자는 얘기잖아. 그건 아니고 붙여쓰기야 이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최소 한 단위가 한 병이죠. 나눠 마셨어요. 눈치 슬슬 보다가 용기 있는 자가 먼저 제안하자. 한 병 더 할래? 자, 이때 한번 해봐봐. 내가 악마의 속삭임 여러분한테 난 한 병 더 하지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 안 해? 그래 좋아. 나 오늘 안 먹어도 좋고. 그럼 보세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둘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오늘 소주 10병 과음해가지고 다 집에 못 들어가고 쓰러지고 그럴래? 그러진 않죠. 처음에 시작은 한 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봐요. 처음에 그래 이건 무조건 한다고 하고 두 번째 한 병 할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겠어요? 편익 비용 분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 한 병 더 추가할 때 그때 여기서 느끼는 효용, 유틸리티하고 기회 비용하고 기회 비용, opportunity cost. 그래서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두 병이 다 비어져 갈 무렵에 한 병 더 할래? 그때 또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회비용하고 효용하고를. 이번에는 이게 커.
박지훈이가 그래도 가서 복습하라고 그랬는데, 야, 오늘 그만하자. 그렇죠? 이게 한계적 선택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10병 마실래? 그런 사람들은 없죠. 어떤 행위가 추가될 때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어떻게 돼요? 수학 들어오게 되죠. 한계, 미분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자, 그래서요. 우리가 순편익 극대화, 경제 원칙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총 개념이 아니라 한계 개념이고, 그다음에 비용은,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화폐 비용뿐만이 아니라 포기한 대안의 가치까지 포함한 기회비용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거기 보시면 기회비용 말씀드렸고,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죠. 매몰 비용은 또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느낌이 안 좋죠. 매몰됐다는 거 뭐겠어. 과거에 선택해가지고 내가 비용을 들였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야. 그럼 이거 포기해야 돼. 계속 더 그 짓을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 선택을, 그죠? 박지훈 선택을 했는데, 아니야. 그렇죠?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지만 계속 와서 들어? 매시간 증오심을 키우고 가? 포기해야 된다. 이거지. 영화 보러 들어갔는데 재미없으면 두 연인이 나와야 되죠. 그걸 영화 보는 내내, 야, 네가 보자 그랬지. 너도 따라왔잖아. 그리고 영화 끝나고 나서 헤어졌어, 둘이. 그래서 포기해야 돼요. 매몰, 재미없으면 나와야 돼. 이 기출문제야. 포기 없으면 우리 시험의 기출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요거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 해놨죠. 요건 신고전학파 경제학. 보수 우파 경제학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학은 신고전학파 우파 경제학이에요. 그럼 신고전학파 우파 경제학이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시장 논리로 푸는 거예요. 수요 공급.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도 뭐라고요? 수요 공급 논리로 생각하잖아요.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야. 이데올로기. 그 변화가 많아요. 나도 보면 대학 다닐 때 보면 그때 이데올로기는 딴 거 없어. 민주주의, 자유, 이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어. 근데 얼마쯤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후배들 주사파가 나오더라고. 80년대. 주체사상. 심지어는 주사파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우리가 진짜 주사파다. 북한 가가지고 혁명하겠다는 애들까지 나왔어. 대단하죠? 나는 사회주의인데 북한 김일성이는 사회주의가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쟤를 하고 북한에다 가가지고 주사파 정권을 그래가지고 혁명하자고 하는 애들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데올로기가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전부 시장에 의해서 모든 분석이에요. 아까 그랬죠. 총수요, 총공급 했듯이 신고전학파인데 그 좌파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여기만 한번 쭉 보면 모든 경제 주체들은 사익극대화다. 이기심이 결국은 모든 경제 인센티브가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계적으로 선택한다. 합리적인 주체들은. 그래,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비기호의 분업, 시장에서 자발적 교환, 모두에게 이득이다. 그러니까 분업해서, 그리고 비교의는 뭐죠? 상대적으로 나는 이걸 잘하고 넌 이걸 잘하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모여서 사는 것도 왜 그래요? 여자는 살림하고 기획하고, 그렇죠? 잘할 수 있는 거. 남자는 힘이 세니까 나가지고 땅 파, 임마. 그게 비교의란 말이에요.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생산한 것을 시장에서 스스로 교환하라. 모두 이득이다. 이게 시장인데, 시장은 스스로 모든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 균형은 거스를 수 없다. 시장이 보복한다. 시장에 이루어진 균형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은 효율적이긴 한데 완벽하진 않다. 그렇지? 시장 실패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우파 경제학에서는 보세요. 소득 분배 균등한 분배를 지향한다, 지양한다. 지양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좌파 쪽에서는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하죠. 니들은 사람도 아니다. 악이다, 악. 근데 이 시장경제론자들, 우파론자들은 균등 분배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분배받을 수 있고 그것을 심지어 어떻게 돼? 상속과 증여까지도 허용해 주는 거지.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균등한 세상을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시장 실패.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아까 얘기한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죠. 정부가 개입. 그러다 보니까 자원배분 효율, 소득분배 공평, 균등은 동시에 이루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 원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균등한 세상을 지향하질 않아요. 균등한 세상을 지향한다면 어떻게? 교원 임용 고시 없애야 되죠. 아무나 나 하고 싶은 데 가서 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10분이 필요한데 하고 싶은 사람 20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경련제로 하든가 뭐 돌아가면서 하든가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다지기 해서 쭉 있는데 요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 경제 객체,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고요. 객체는 생산 요소죠. 생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세 가지 요소, 노동, 자본, 토지고. 근데 요즘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술이죠. 기술의 축적을 지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술. 근데 요것이 이제 80년대 이때 와가지고서 그냥 단순한 기술,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IT 했죠. IT. 여러분 지금은 기술이 전부 네트워크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야. 기술도 분업이 돼 있어서 결합이 돼야 돼요. IT하다.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죠? I, 그렇죠? T가 이제는 그 앞에 A가 붙었죠. AI가 됐단 말이에요. Artificially, Intelligence라고. 그러니까 AI가 돼서 기술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상이 올 것 같아.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경험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겠죠. 네. 뭐 아주 신기한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요새 뭐 CES인가 미국에서 그 가전제품 했는데 AI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현대자동차는 공중에 뜨는 자동차. 휘휘 날아다니고. 근데 우리가 직접 밀리고 있는 거예요. 요새 전자계에서 한국이 그래도 앞에 갔었는데 다른 데서 나오고 드론 같은 것은 중국이 완전히 먹어버렸죠. 드론 하나 띄우는 것도 그게 AI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여러분 인공지능 개념은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이거죠. 약을 역사가 처방을 하는데 사람마다 앞으로 다 다르게 처방한다 그지. 아스피린을 줘도 그 사람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데이터가 다 있죠. 어릴 때부터 뭐라 그래. 산부인과 병원에서부터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 기록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용을 해서 뭐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과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원 요소고 세 가지 요소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본원 세 가지 요소 플러스 IT 또는 AI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AI 수준 아직까지는 이럭저럭 버텨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기술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요소 부전형만 갖고 승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AI 기술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민 수준 전체. IQ는 돼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IQ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 지역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술 수준, 지식의 축적 높이려면 교육이죠. 무슨 말 하려는지 여러분 그렇죠? 교육의 최첨단은 누굽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요. 대학 교수님들은 애프터 서비스 하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보통이 아닌 거야. 교육이요. 근데 요새 공부해요, 우리? 교육시켜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애들을 교육시켜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러 패야 돼. 그렇죠? 인센티브를 줘야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때는 인센티브야, 진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얻어맞았다니까. 모의고사 보고 고등학교 때는 말이에요. 평점수 깎아먹은 놈 너 나와, 박지훈. 영어, 너 또 나와, 너 아주. 체벌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경쟁이죠. 경쟁을 촉진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방법은 잘 택해서 국민교육을 높이지 않으면, 수준 높이지 않으면 뭐 10년, 20년 안에 바로 후진국 되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새 중3을 다 놀린다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최첨단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체제, 요건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근데 지금 뭐 경제로는 다 자유주의가 됐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주의는 정부의 계획 중심으로 가는 거고, 자본주의는 시장 중심으로 세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니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지났는데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얘기를 갑시다.